이런 불안정한 세계 정세가 정말 증시에 연관이 있냐, 그거를 이제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사실상 이 둘 사이에 별로 크게 연관이 없다라고 하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어요. 반갑습니다. 한주주입니다. 네, 요즘에 시장 상황이 많이 좀 흉흉하죠?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터지고 있는 것 같아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불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안한 상황을 투자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데이터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좀 가져와 봤어요. 그럼 요즘 상황이 어떤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이 전쟁 때문에 좀 많이 불안정해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둘 사이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다 보니까 좀 국제 유가가 좀 흔들리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흔들리면 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이게 유가가 높아진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 압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박 때문에 금리도 또 인상이 된다라고 해요. 네,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있어서 큼직큼직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고, 또 여기에다가 주가도 굉장히 좀 많이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하는 게 맞을 건지,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런 불안정한 세계 정세가 정말 증시에 연관이 있냐, 그거를 이제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사실상 이 둘 사이에 별로 크게 연관이 없다라고 하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그 데이터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볼까 해요. 주식시장은 원래 좀 불안정한 곳이에요. 상승과 하락, 그리고 폭락과 폭등, 이게 일상적으로 발생을 하는 곳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이렇게 반응을 하고 다양한 사건들을 주식시장에 이렇게 끼워 맞추기를 하다 보면 좀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정해져서 투자를 좀 장기적으로 이어가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겠죠? 각각 이제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나 유가에 대한 문제나 지금 현재 또 팬데믹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이 주가의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 그러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이슈가 있으니까 그 이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지정학적 이슈들은요, 사실 계속 있어 왔어요. 우리 각각에는 뭐 북한의 그런 도발도 뭐 자주 있고요. 그리고 중동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이슈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전쟁도 국소적이기는 하지만 계속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증시는 계속 꾸준히 올라왔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데이터인데요. 어떤 분이 이제 1995년부터 2011년도까지 어떤 큼직큼직한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다 이렇게 리스트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1년 동안 주가가 어떻게 변동을 했는지를 보니까 그 둘 사이에 별로 연동성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대부분의 시간에 주가는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이면 한 7, 8번 정도는 주가가 올랐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나 사건이나 큼직큼직한 뭐 자연재해 같은 것들은요, 거의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죠. 지금이 굉장히 뭐 특별해 보이는 상황 같지만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그런 특별한 상황들은 매년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한 72% 정도는 한 해를 쪼개 봤을 때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에 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는 처한 상황이 그때랑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근데 존 템플경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가장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은 다르다라는 말이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상황이 많이 달라 보이지만 사실상 뭐 그때랑 뭐 크게 다르겠어요. 어차피 세상에는 항상 많은 큰 이슈들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72% 정도의 확률로 주가는 한 해를 봤을 때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지금 상황이 또 유가가 많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 유가랑 주가가 또 어떤 연관관계가 있냐, 이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데이터를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데이터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유가와 증시의 이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거든요. 이 상관계수를 확인을 해보니까 몇이 나왔냐면요, 마이너스 0.02가 나왔다고 해요. 이 말인즉슨 상관계수가 거의 0에 수렴했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상관계수는
플러스 1로 갈수록 상관도가 높고 마이너스 1로 갈수록 역의 상관관계가 높아요. 근데 0에 수렴했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유가랑 증시는 정말 거의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데이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가가 너무 높아진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거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유가는 항상 불안정했어요. 중동은 산유국이잖아요. 근데 그 중동 나라들은 어때요? 시도 때도 없이 싸우고 시도 때도 없이 분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여기가 이제 세계적인 화약고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분쟁이 잦은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는 이런 불안정한 유가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이런 불안정한 유가 상황 속에도 세계 경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성장을 해왔다는 거를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금 현재 아직 팬데믹 상황이잖아요.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팬데믹 상황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것도 같이 좀 알아봤어요. 실제로 팬데믹 상황에 오히려 주가가 더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사스라든지 조류독감이라든지 뭐 이런 유행성 감기 같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이게 큰 팬데믹이 발생을 했을 때 주가가 오히려 오른다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가장 큰 팬데믹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 스페인 독감 때였는데요. 1918년도였어요. 그 스페인 독감은 지금 현재 코로나랑 비교도 안 될 만큼 굉장히 좀 큰 사건이었어요. 거의 뭐 흑사병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그때 이 스페인 독감에 걸렸던 사람들이 인구로 따지면 한 3분의 1 정도,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걸렸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 한 20% 정도가 죽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1억 명 가까이 죽었다고 해요. 이 1918년도 스페인 독감이 가장 이렇게 심했을 때 주식 상황은 어땠냐, 이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특이하게 스페인 독감이 가장 심했을 당시에 주가가 26%나 올랐다고 해요. 그 이듬해, 그 다음해에는 어땠냐? 주가가 21%나 올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특이하죠. 실제로 우리도 얼마 전에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 코로나가 가장 심했을 때 어땠어요? 굉장히 증시가 많이 올라왔던 경향을 보였잖아요. 물론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증시가 수혜를 입은 것도 있겠지만요. 여튼 이렇게 팬데믹 상황도 증시에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는 것 같진 않고, 아니 오히려 더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세상이 굉장히 어지럽고 좀 혼란스러워 보여요. 근데 이런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일지라도 투자를 그만두지 마시고 계속 하시는 편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게 제 의견이에요. 주식시장이 이제 그런 것들에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또 받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어, 그러면서 이제 안정한 투자를 하겠다고 예금 적금만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면요.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시장은 전체 기간을 놓고 볼 때 한 해를 단위로 쪼개서 보면 오를 확률이 한 72% 정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체 이제 100년 정도 주식시장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72년 정도는 상승했던 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다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72% 확률의 상승의 그 기회를 놓치게 되어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슈도 굉장히 많아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하락도 굉장히 커 보이지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투자를 하시는 편이 더 낫지 않나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크고 작은 이슈들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